일기에 쓰려고 한 것은 동면에 관한 것인데 술을 마시다 어떤 사람이 동물학자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동물학자는 먼 조상들은 동면을 했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들도 동면을 했다는 것인데 현재 주변에서 겨울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먼 조상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수면과 동면의 차이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수면은 뇌가 정리되는 과정이고 동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는 어그러졌던 기억이나 정신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정리된다고 했다. 반대로 동면은 멍한 상태. 그래서 실제 동물들도 동면 중이라도 깨어났다가 다시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수면에서 깨어나서는 다시 동면을 취하는 곰을 생각했다. 나는 겨울이 힘들기 때문인지 그 이야기가 정말 좋았다. 그런 가정은 낭만적이기도 했고 내가 겨울에 힘든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할 수도 있었다. 동면을 취하는 사람들, 예전의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 먼 조상이라고 해도 아주 여러 명을 거쳐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의 조상은 당연히 한국 사람인 것이겠지?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 한국 사람만으로 가정하면 5, 6천 년을 60살로 나눈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옛날에는 더 일찍 죽었을 것이니 40살 정도로 나눠봐도 된다. 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지만 아주 엄청난 수는 아니다. 세 자릿수의 사람들일 것이다. 위험을 피해 장수한 조상들이 많다면 두 자릿수의 사람들. 거기서 앞에서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까지는 동면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곰처럼 배를 채우고 추위가 몰아치기 전에 동면을 했을 것이다. 동면을 하다 잠시 깨어 수면을 취하고 다시 동면으로 들어가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 봄이 오면 잠에서 깨서 다시 생활을 해나갔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로빈이었는데 로빈은 자는 것이 특기라고 했다. 나도 거기에 재능이 있는 편이 아닌가. 나는 자는 생각을 하면 좋았다. 재능이 잘 발휘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루 중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가 하면 잠들기 위해 침대로 가 이불을 덮는 시간이었다. 마음속으로 동면하는 로빈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뒀다. 나는 그것을 꼭 쓰고 싶다. 일기처럼 미뤄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누군가 요새 사주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요 하고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생년월일과 일시를 부르는데 왠지 속으로 나는 지금 추운 사람, 나는 추운 게 싫은 사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아무튼 여름 사람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당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네요. 그런데 북쪽이 맞지 않아요. 남쪽으로 가야 해요. 꼭 아주 남쪽이 아니더라도 서울 안에서라도 남쪽으로 아니면 대전이라도 아무튼 되도록 남쪽으로 가야 해요. 하고 말을 했다. 당신은 추우면 안 되는 사람이네. 나는 맞아요 했다. 동면을 하는 사람은 추위를 피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원래 안 추운 데서 사는 쪽이 나은 걸까? 나는 추운 것이 힘든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나를 인정해줬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생각했다. 당신은 태양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붉은 옷을 입으세요. 라는
조언을 들었다. 난 정말 붉은 옷이 없다. 옷을 사야 한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많은 말들을 땅에 묻는 것을, 실제로 그 행동 자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몸을 쓰지 않으면, 몸을 쓴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난 어딘가에서 울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머리카락에 얼음이 달리고 콧물이 얼어붙은 사람을 봤다. 나는 그 사람을 가여워하며 봤다. 땅에 묻힌 말은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말들은 흙과 섞여 거기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머릿속 그림으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난 그런 일을 하면 겨울이 곧 날 것이라고,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을 어떻게든 나야 하며, 나는 늘 후회할 말들을 많이 해버린다. 아니, 후회할 말들이라기보다는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었다. 내뱉은 말들에 대한 불안들. 나는 그것이 실제로 내 방문을 두드릴까봐 불안해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나친 것이 아님을, 타당한 생각임을. 그래서 나는 겨울날 삽을 들고 산으로 가서 말들을 묻는 나를 떠올린다. 말을 묻고 돌아와 걸친 털옷을 벗지도 않고 뜨거울 정도로 따뜻한 방에 누워 잠을 잡니다. 나는 동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사과를 먹고 차를 마시고 다시 말을 묻으러 갑니다. 왜 자꾸 묻어야 하는지, 왜 그럼에도 자꾸 묻는 것에 관해서 써야 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나는 생각한 그 내용을 일기라고 여기고 우선 이곳에 잠깐 써둔다. 일단 묻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겠다. 나는 벌벌 떨지 않기 위해, 얼지 않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삽을 들고 땅을 파서 흙을 쌓는다. 그러면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난다. 내가 묻는 것은 말인데, 나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너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그냥 싶은 것이라고 해야 할지, 단순한 감정으로는 쉽지 않음에 훨씬 더 가깝지만, 그중 어떤 감정은 말하고 싶음, 써두고 싶음, 외치고 싶음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게 뭐 말이 아니어도 좋고, 말이 아닌 형태의 유리병을 손에서 놓쳐서 그것이 바닥에 깨진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의 볼을 문다거나, 뺨을 때린다거나 그런 행동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강하게 튀어나간 마음은 사실 말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나와버리는 것이 아닌가. 눈치만 보다가 꾸역꾸역 쌓아두는 짜증 속에서 모두 다 그만두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것 아닌가. 아무튼 여기에 쓰는 것은 일기에 가까운 것인데, 무엇이라도 우선 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는 말을 하고 싶다고, 그 말이 행동이든 소리든 간에 있긴 있다고, 그것도 아주 강한 형태로 있다고 써둔다.
그 마음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고 쓴다. 그리고 따라붙는 말에 대한 불안감도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나는 이런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 라고 쓰고, 그래도 왜인지 떨치지 못한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말을 땅에 묻는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쓴다. 의문과 불안과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장면들에 대해서 말이다. 말을 땅에 묻고 그 말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낙엽이 썩어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나는 그와 비슷하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볍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생각해보고 쓰기로 한다. 1. 산으로 가. 말들을 묻고 돌아와 숙면을 취한다. 2. 같은 말을 반복한다. 3. 원하는 미래를 쓴다. 4. 원하는 모든 것과 원한다고 쓴 모든 것을 믿는다.